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입니다. 자, 리플 뉴스에서 보시는 대로 0.60달러 지지하는 데에 방어하는데 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누가 안간힘 쓰고 있을까요? 자, 기관 투자자 1년간 리플을 꾸준하게 매집했고, 자, 그 부분에서 상승력을 가져왔던 건 SEC와의 약식 재판 결과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1,100원을 바로 뚫고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원 다시 한번 떨어져라. 600원 다시 한번 떨어져라. 자, 이 가격대 오면 나 몰빵할 거야. 왜 이렇게 말씀들 하셨나요? 리플 코인,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하셨죠. 왜? 1100원은 너무 높다. 나는 저가에 들어가 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하고 싶어.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줘라. 많이들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비단 개인들 생각만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고래들 생각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 그대로 이 0.60달러 이게 얼마나 높은 단가냐? 이게 아닙니다. 높은 단가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매집을 했던 기간 투자도 마찬가지로 1,100원을 뚫고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집을 하겠냐? 아니면 다시 저평가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겠냐? 당연히 후자겠죠.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리플 어떻습니까? 여기 1,100원을 뚫고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얼마였습니까? 600원, 700원, 적게는 500원대까지도 떨어졌던 게 바로 리플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나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아쉬워했죠. 내가 왜 리플을 못 잡았을까? 그때만 하더라도 리플 또 한번 리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리또 속이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7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더 떨어질까봐 나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또한 반대 입장은 뭘까요? 매도 시점을 잡고 계신 분, 나는 여기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당연히 매도하셨죠. 근데 1100원까지 뚫고 올라갔을 때 또 아쉬워하면서 후회하셨죠. 내가 왜 매도를 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00원 라인에서 매도 시점을 바로 잡느냐 아니면 무서워서 매도를 못하느냐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먼저 해당되는 CBDC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체크를 먼저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부터 중국까지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CBDC, 미국의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중국,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일이 없는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SEC가 계속 시장을 압박한다고 하니까 리플 어디까지 떨어질지 무서워서 난 매수 못하겠다 이러하신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관점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제가 어떠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들, 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리플의 이용료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 확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제1금융권 또한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고, 이 고객사들 어디에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리플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리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많은 고객사들이 쭉 움직이고 있죠. 노바티부터 SABB, SCB, SBI. 자, 엄청난 금융기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리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리플의 모멘텀,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또한 리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들, 국가 간의 결제에서 또한 리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했죠. 리플을 압박하지 마라. 너희들 확실한 제재 규모에 명확한 규제 구간이 없으면 제재할 수가 없다. 국제통화기금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그때만 하더라도 리플과 계속적으로 CBDC에 대해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던 게 바로 IMF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잠깐 드렸는데 리플 확실히 우리가 투자할 만하죠. 근데 이 투자할 만한 부분이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리플 지금 매도하면 안 되겠다.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공포감에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우리는 확실하게 개인 투자들이지만 기관과 월가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고래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어떻게 투자합니까? 확실한 매집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제가 이 라인을 왜 결혼하겠습니까? 이 라인이 뭡니까? 목표가예요?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것이고 이 라인을 통해서 완벽한 매수 찬스 또한 확실한 매도 비중을 맞추어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단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고래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건지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만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건데 왜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을까? 또한 SEC가 항소한다라고 했는데 리플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항소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냐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게요. 문자 먼저 확인해 보시고 문자 또한 무료죠. 무료로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문자뿐만 아니라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것 또한 다 무료입니다.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같이 한번 하시면 수익 구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투자하면 고래 또한 무섭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60달러를 지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관 투자자 1년간 리플을 꾸준하게 매집했다. 자, 기관 투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고래가 누굽니까 있습니까? 개인이 있습니까? 절대 개인이 없습니다. 기관이고 기업이에요. 요런한 아이들이 엄청난 자금으로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는 정말 상대가 안 되죠. 개인 투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조금만 내려가도 매도하는 아이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는 개인 물량을 털려고 하죠. 왜 주식 거래를 많이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자, 고래들이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라서 개인 투자자 너희들 빨리 먼저 도망가라. 아니면 개인 투자자 더 올릴 거니까 너희들 빨리 들어와라. 이러한 아이들이 고래인가요? 세력인가요? 절대 그런 아이들이 아니죠. 이러한 아이들의 매집 패턴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1년간 리플을 꾸준하게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를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주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1년간 매집했다. 자, 1년간 매집했으면 어느 라인에 중점적으로 매입 단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라인이에요. 500원, 600원, 700원 라인대. 자, 여기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1100원까지 뚫고 올라갔다고 해서 고래가 이탈을 했나요?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자, 다시 돌아가서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합니까? 매집 패턴이 어떻길래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을까? 자,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한다고 그랬습니까? 높은 단가에 먼저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매도 주문 걸어놓고 아래 단가에 매수 주문을 다시 걸어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다도 매도 주문을 많이 걸어놨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저항대가 너무나 세서 못 올라간다. 다시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는 물량 누가 받습니까? 이 고래가 또 받아놓은 매수 물량을 받는다. 자, 매도와 매수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걸어놓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를 돌리니까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당연히 떨궈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눈덩어리처럼 커진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고래들의 매집 패턴이에요. 굉장히 억울하죠.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도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 탔더니 또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개인 투자분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시드머니만 녹아지고 버린다. 이거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 월가에서 ETF를 신청하고 나서 왜 바로 승인이 안 됐을까요? 자, 월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뉴욕 증시를 주름잡는 곳이 바로 월가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EDX 마켓이라고 미국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물론 홍콩 코인 거래소를 방어하고자 만든 거죠. 근데 이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비트코인 ETF 하나 승인이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월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블랙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블랙록은 뭐입니까? 1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죠. 자, 이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ETF를 신청했어요. 어디다 신청했습니까? 미국 SEC 증권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미국의 블랙록이 필두로 해서 신청했던 미국의 SEC, 미국의 비트코인 ETF. 자, 이거를 승인하게 되면 누구의 자금이 들어옵니까? 기관의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왜? ETF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ETF가 뭡니까? 펀드죠. 펀드인데 펀드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할까요? 펀드는 안정적이어야 돼요. 안정적인 자금이 돼야 되는데 기관의 개인 자금은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가면 매도하고 이러한 자금으로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ETF는 무조건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고래라고 했던 세력이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고 기업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보세요. 밑에 칸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서 추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 이게 확실한 노림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리플을 1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500원, 600원, 700원 나이대에 왔다 갔다만 했을까? 이게 바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어때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고래들한테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을까? 정녕 우리 개인 투자는 고래를 이길 수가 없는 것까? 네, 확실하게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매집 비중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강조 말씀드렸을까? EDXM 출시한다고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상승력을 가져왔다가도 다시 다 내려왔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까지 그대로 다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을까? 월가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월가 입장에서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물량이 막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야 되겠죠. 근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흔들리겠죠. 뭐 리플을 치면 SEC가 항소를 했다더라. 이거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항소한 거 아니야. 나는 리플이 증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자, 근데 너희들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기관들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가 뭡니까? 이거는 블록 데이터에서 나왔던 자료 화면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보시면 어떠한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코인 시장, 블록체인 시장입니다. 자, 보세요. 1위가 누굽니까? 알파벳, 구글이에요. 2위는요? 많이 말씀드렸죠. 블랙록입니다.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 세계적인 운영사입니다. 자, 3위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가 익스프레스까지. 자, 이러한 기업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만 보시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어때요? 금리를 올린대요. 엄청나게 기업들은 압박감이 크죠. 이 금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기업들 입장에선 그 부담감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데 주식이라고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코인 어때요?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더라. 그러면 마찬가지인 변동성을 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게 어떤 걸 말하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 거래를 투자하면 어떠한 부분이에요? 위험자산군에
속한 부분이죠. 근데 말 그대로 달러, 채권 요런 아이들은 뭡니까? 안전자산이라고 불려요.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채권,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고 주식과 코인, 위험자산군은 떨어지겠죠. 위험자산군이 올라가면 달러 채권은 떨어지겠죠.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고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개인 물량을 털어내면서 저가에 잡고 싶겠죠. 누가 올라가는 걸 따라서 잡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리플 코인 700원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힘들죠. 또 개인 투자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기 라인을 또 벗어나면 또 많이 떨어질 거야.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난 그래서 여기서 매도할래. 니 또 속으면 안 되겠다. 매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 아니면 예전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죠. 400원, 500원대 밑으로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어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어때요? 다시 올라왔죠. 또 떨어졌을 때 죽을 것 같았죠. 다시 올라갔죠. 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냐? 상승과 하락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점 매집 구간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매집 구간? 확실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구분을 가져가야지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죠.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어놨습니다. 난 100% 몰빵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전혀 감의 기결도 안 납니다. 1,500원이 매수 단가예요. 2,000원 매수 단가인데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신규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나 매도할 거예요. 이러신 분들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죠. 매도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투자를 왜 합니까? 투자라는 게 뭡니까? 돈을 투자하지만 이 시간까지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0% 몰빵 들어갔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전 재산이 1억입니다. 2억이에요. 몰빵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70%가 마이너스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많이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버리실 거예요? 아니죠. 확실한 모멘텀에 손실 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투자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1억을 투자했어. 여기서 그럼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까봐 무서우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되겠죠. 전량 다 100% 모두 다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확실한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 이거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당되는 그 부분 리플 코인을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만 같이 들어가셔도 제가 매도하는 시점에 비중을 얼마큼 덜어야 한다면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죠. 이거 직접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 따봉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거든요. 긴 영상 쭉 보시면서 제가 왜 리플 코인을 이렇게나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지만 왜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시장에 지금 보합권인 부분이 비트코인, 리플 이러한 강세 시총이 높은 코인들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든 시장의 보합권입니다. 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전환 소송 이번 주에 결정 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이렇게 보합권일까? 자, 만약 리플 코인 하나의 문제였다면 SEC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아니죠.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어쩔 수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죠. 장기화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침체, 거래량까지도 뚝 떨어졌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거래량이 떨어졌다면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부분, 또한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이 대부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나왔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들도 개인들 물량을 확실하게 털어냈고 이제는 나올 물량은 다 나온 거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제부터가
반등 구간을 생각할 시점이 되겠죠. 근데 반등하려고 했더니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떠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이번 주만 나올 거고 오늘부터 스타트입니다. 자, 8월 29일 오늘 날짜부터 자, CB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뭡니까? 미연준이 어디예요?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죠. 소비자 신뢰 지수를 판단해서 지금 소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소비를 통해서 여전히 경기는 강하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건 지난 잭슨 홀 미팅에서 말을 했죠. 올린다는 거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 왜? 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말씀드렸던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연준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거야.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8월 30일 내일 날짜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미국 GDP 발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이것 또한 미 연준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31일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소비자 신뢰지수는 그 명확성의 방향성을 보고 있다면 지출 물가지수는 명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것 또한 연준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또한 9월 1일 날짜 뭐가 있습니까? 임금 유서가 있어요. 이게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거는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곧 경기 상황을 이야기한다. 근데 임금이 계속 높아집니다. 기업들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어때요? 이번 주에 나올 지표 발표만 이렇게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했던 거 캡처해서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이벤트가 나올 거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건지 판단해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SEC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리플, 또 뭡니까? 비트코인, 세이, 블러, 수이 모두가 다 파랑불이 켜져 있다. 힘들죠. 파랑불 켜져 있으니까 지금 차트창 보고 싶지도 않아. 나는 지금 코인창 열어두지도 않았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보는 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 보아봤자 뭐합니까? 시세 보면 뭐예요? 움직임세가 없는데. 그러면 이때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빨간색 조금만 들어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내가 팔고 이거 들어갔으면 수익 구간이었겠구나. 절대 수익 아닙니다. 수익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왜 우리가 매집을 하는 거, 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단기 투자, 뭐 몇 번은 운이 좋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단타로 수익권 낸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 단타로 수익권 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관리하는 거고 100% 몰빵 들어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대장주 또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 또한 최저치, 채굴량 또한 최저치입니다. 약세장에서 개인이 떠나고 있다.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고래가 원하는 대로 개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움직임을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고래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 물량이 가장 큰 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들 물량은 고래들이 매집해 놓은 물량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할 거고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할 거니까 무조건 개인은 털고 가야 돼. 이게 바로 고래들의 심리에 부과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니플. 앞으로의 관망은 어때요? 니플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암호화폐의 대규모 채택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부분인 거죠. 어떠한 부분이냐면 니플,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지금 은원화해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달러의 패권을 흔들리고 있는 건 미국, 요 아이들이 CBDC의 가장 후진국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후진국이 어떻게 패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어떤 걸로? CBDC로.
그러면 미국에 있는 리플 어떻게 할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선 리플을 빨리 잡아야 되겠죠. 또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이게 뭡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걸 누가 한다? 바로 리플이 한다. 자, 향후 2년 동안 뭐 최근에 아니죠. 가장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코인이라는 게 처음 금융시장에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치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제 증거사에 있을 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코인 어떻습니까? 지금 코인의 신뢰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투자는 대부분의 고객이 다들 하고 있어요. 왜? 코인이 그만큼 쓰임 용도가 커질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 상대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라는 거. 거기에서 리플 코인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리플 700원대 가격이 약세장이다. SEC와 내년 2분기 재판이 나올 거야. 재판 중요치 않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리플한테는 중요하겠죠. 다만 리플 코인이 지금 하방 압박을 주고 있는 건 SEC가 항소했다라는 이유가 아니고 재판을 내년 2분기에 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 모든 부분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지금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달러와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 갈 것인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뉴스도 이런 뉴스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잭슨홀이 끝났습니다. 큰 게 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시장 변곡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변곡점이라는 건 뭡니까? 시장의 곡선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잭슨홀 때 엄청나게 변동성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파월 의장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죠. 그러면 얘가 이야기했던 건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경향을 확인하겠다. 그 동향을 확인하면서 움직이겠다. 신중하게 가겠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지금 700원 왔다 갔다 600원 또 왔다 갔다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매도할까요? 그냥 매도하고 속 시원하게 버려버릴래. 난 코인 시장으로 이제는 코인판을 떠날 거야. 이러시는 분 다시 코인 거래 안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투자예요. 투기가 아닙니다. 자, 복권을 긁었는데 1등 당첨이 안 됐어요. 다음에 또 긁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또한 투기예요. 자, 어때요? 앞으로의 미래의 관점을 보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당장 내일을 보고 투자하느냐?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걸 먼저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 그러면 앞으로의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건 알았어. 어떻게 투자를 할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앞으로의 투자의 관점은 앞으로 SEC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이것 또한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무료거든요. 한 통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문자로 먼저 전송해 드리면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움직여질지 이거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긍정적인 결과 가져올 거라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수익 구간은 180도 틀려질 거고 이 모든 부분은 다 문자로 무료로 넣어 드릴 거니까 카톡방도 무료거든요.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니플 700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할 일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